엄마, 오늘은 할머니 집에 안 갈래요. 할머니 집은 이상한 냄새가 나서 싫어요. 78살 김연자 할머니는 전화 기너머로 들려오는 외손녀의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매주 손녀를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평생을 깨끗하게 살아왔고 아침마다 샤워를 하고 옷도 항상 새 것처럼 입었는데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이야. 전화를 끊은 할머니는 문득 화장대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며 냄새를 맡아보았지만 아무 냄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한테서 냄새가 나나?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깨끗하게 살아온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손녀는 한동안 할머니 집에 오지 않았고 할머니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인 전문의 강현명입니다. 40년간 10,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만나온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하지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버스에서 사람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옮기는 경우, 손주들이 안아달라고 할 때 살짝 고개를 돌리는 경우, 며느리가 방문할 때마다 환기 좀 할게요 라며 창문부터 여는 경우. 안타깝게도 이런 경험들이 있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수만 명의 어르신을 진료하며 알게 된 가슴 아픈 진실은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무려 97%가 주변 사람들은 느끼지만 본인은 모르는 특유의 체취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슬픈 사실은 대부분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어르신의 마음을 다치게 할까봐 차마 말을 못해서 어르신들이 끝내 모르고 지내신다는 점입니다. 72살 박영호 할아버지는 군인 출신으로 항상 깔끔함을 유지하셨지만 어느 날 손자가 할아버지 방은 왜 그렇게 냄새가 나? 라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 후 충격과 수치심에 빠진 할아버지는 사랑하는 손자가 안기려 할 때도 할아버지 땀났어. 나중에 안아. 라며 슬픈 거짓말로 피하셨습니다. 이런 비슷한 경험들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젠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주들이 다시 여러분의 품에 안기는 그 행복한 순간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따라 하시면 이 특유의 냄새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노인 냄새의 진짜 원인과 나이가 들면 몸에서 특별한 냄새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건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냄새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는 건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아이도 특유의 냄새가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곁에 오래 머물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솔직하니까요. 75살 이정숙 할머니는 제 손녀가 예전엔 제 무릎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어 달라고 했는데 요즘엔 냄새나 하면서 도망가요. 참 속상합니다. 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저는 40년간의 의학 연구와 진료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놀라운 비밀을 공개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몸의 특정 세 부위만 올바르게 관리해도 노인 냄새의 90%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제 환자 1,500명 이상에게서 효과가 입증되었고 그들의 가족 관계도 놀랍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중요한 정보가 필요한 주변 어르신들을 위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강 선생님, 저는 매일 샤워하고 로션도 바르는데 왜 이런 냄새가 날까요? 더 자주 씻어야 하나요? 81세 장수님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물으셨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 냄새는 위생 부족이 원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적으로 밝혀진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 때문인데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세 가지 중요한 변화를 겪습니다. 이 변화들이 특유의 체취를 만들어내는 핵심 원인입니다. 첫째, 피부 지질의 변화입니다. 저희 연구팀이 20년간 조사한 결과 50세부터 피부에서 노렌알이라는 특수한 지방산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물질은 공기와 만나면 산화되어 특유의 쾌쾌한 냄새를 발생시키게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럼 제 몸에서 이 냄새 물질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전혀 할머니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둘째, 피부 수분과 땀의 변화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루에 약 1리터의 땀을 흘리지만 70대가 되면 이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땀이 줄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땀은 자연스러운 몸의 정화 시스템입니다. 땀을 통해 노폐물이 배출되는데 땀이 줄어들면 이 물질들이 피부에 남아 세균의 먹이가 되고 결국 냄새가 증가합니다. 78세 정영철 할아버지는 젊을 때는 땀이 많이 나서 고민이었는데 나이 들어 땀이 줄어든 게 오히려 문제였군요. 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셋째, 피부의 산도 pH 변화입니다. 건강한 피부는 약산성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피부가 점점 알칼리성으로 변하면서 유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더불어 침 분비량도 60세 이후에는 약 50% 감소합니다. 침은 구강 내 세균을 제거하고 산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서 입 냄새도 심해집니다. 이제 이해하셨나요? 매일 목욕하고 향수를 뿌리고 구강세정제를 사용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생리적 변화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자연스러운 현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방법이 있습니다. 평생 의사로 일하며 연구한 결과 저는 노인 냄새의 90%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비싼 제품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나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 해결책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제가 다시 손주들에게 할머니 냄새 없는 깨끗한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요? 80살 이명자 할머니가 희망과 불안이 섞인 눈빛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럼요, 할머니. 확실히 가능합니다. 제 환자 중 94%가 이 방법으로 큰 효과를 보셨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됩니다. 노인 냄새를 해결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체내 순환입니다. 체내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으면 피부로 배출되어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입니다.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컵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밤새 쌓인 노폐물이 빠르게 배출됩니다. 76세 김순애 할머니는 처음엔 물 마시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고, 하지만 2주만 지나니 습관이 되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피부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딸이 엄마, 요즘 냄새가 안 나요라고 말해줬어요. 라고 기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기 어려우신가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식사 30분 전에 한 컵, 식사 2시간 후에 한 컵, 그리고 TV 프로그램이 바뀔 때마다 한 모금씩 마시는 겁니다. 물병을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순환 운동입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 운동하기 힘든데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 마세요.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가벼운 활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15에서 20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체내 순환이 촉진되고 땀을 통해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특히 햇볕 아래에서의 가벼운 산책은 피부 세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햇빛에는 자연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아침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부드러운 햇살이 좋습니다. 83세 박종철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서 5분도 걷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매일 조금씩 늘려서 이제는 20분씩 산책해요. 가족들이 아버지, 요즘 피부도 좋아지고 냄새도 훨씬 줄었어요. 라고 말해요. 라고 자랑하셨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항산화 식품입니다. 노인 냄새의 주범인 노레날은 체내 지방이 산화되어 생성됩니다.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면 이런 산화를 막아 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효과적인 항산화 식품은 토마토, 블루베리, 녹차, 마늘, 브로콜리입니다. 매일 2중 하나 이상을 꾸준히 섭취하세요.
놀랍게도 마늘은 처음에는 냄새가 강하지만 체내에서 소화된 후에는 오히려 노인 냄새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79세 최영희 할머니는 매일 토마토 반 개와 녹차 한 잔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부터 손녀가 할머니 냄새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라고 말해줬어요. 이제는 다시 제 무릎에 앉아요. 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구강관리입니다. 입 냄새도 전체적인 노인 냄새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루 3번 양치질하고 혀도 꼭 닦아주세요. 특히 혀 뒷부분에는 세균이 많이 서식합니다. 또한 하루에 2~3번 미지근한 소금물로 가글 하면 입속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무설탕 껌을 씹으면 침 분비가 촉진되어 구강 건조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4가지 방법만 실천해도 노인 냄새는 상당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비밀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노인 냄새의 90%를 없애는 정말 중요한 핵심 방법인데요. 선생님, 비싼 바디워시와 향수를 써봐도 효과가 없었어요. 정말 해결책이 있나요? 74세 정미경 할머니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그런 할머니께 제가 알려드린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할머니, 비싼 제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샤워할 때 3가지 핵심 부위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위들이 노인 냄새의 90%를 만들어내거든요.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는 이 3가지 핵심 부위가 무엇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부위는 피부 주름과 접히는 곳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이런 주름진 부위나 살이 접히는 곳에 땀과 피지가 쌓이게 됩니다. 특히 목주름, 겨드랑이, 가슴 및 배꼽 주변,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등이 중요합니다. 이런 곳은 습하고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부위를 대충 씻거나 아예 씻지 않고 지나갑니다. 71세 최영희 할머니는 저는 평생 목욕을 해왔는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목 주름과 가슴 밑을 특히 신경 써서 씻기 시작하니 냄새가 확 줄었어요. 이제 손주가 다시 제게 안겨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위를 씻을 때는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주세요. 너무 강하게 문지르면 피부가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부드러운 수건으로 가볍게 닦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뜨거운 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 38에서 40도의 온도로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보호막을 손상시켜 오히려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부위는 두피와 귀 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머리와 귀 주변입니다. 두피에는 피지선이 많아 노레날이 집중적으로 분비됩니다. 이 물질이 모발에 축적되면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납니다. 머리를 감을 때는 단순히 샴푸로 거품을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듯 꼼꼼히 씻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귀 뒤와 목 뒤 부분도 자주 소홀해지니 신경 써서 씻어주세요. 83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머리를 감을 때 두피를 마사지하라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실천했더니 머리에서 나던 냄새가 많이 줄었어요. 이제 손주들이 제 머리를 만져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아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샴푸는 23일에 한 번이 적당하지만 두피 건강이 좋지 않다면 매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순한 성분의 샴푸를 선택하고 두피가 완전히 마르도록 잘 말려주세요. 젖은 두피는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됩니다. 세 번째 핵심 부위는 발과 발가락 사이입니다.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어 땀과 노폐물이 쌓이기 쉽습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는 습하고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발에서 나는 냄새는 신발과 양말의 배어 전체적인 채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발을 씻을 때는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물기를 완전히 닦은 후에 양말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69세 박정호 할아버지는 발에서 심한 냄새가 나서 항상 신경 쓰였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잘 말리니 냄새가 많이 줄었어요. 이제 신발을 벗어도 민망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능하면 통풍이 잘 되는 면양말을 신고 매일 갈아 신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도 하루 신고 하루 쉬게 해서 충분히 건조될 수 있게 해주세요.
신발 속에 베이킹소다를 뿌려두면 냄새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핵심 부위를 매일 꼼꼼히 관리하면 노인 냄새의 90%를 없앨 수 있습니다. 비싼 향수나 방향제에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냄새를 일시적으로 가릴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샤워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건조한 피부는 각질이 많이 생기고 이것이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향 또는 은은한 향의 로션이나 크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2주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이 창문을 열지 않을 것이고 손주들이 다시 여러분 곁에 다가올 것입니다. 제5장 옷과 생활 환경, 냄새의 숨은 원인. 선생님, 제가 몸을 깨끗이 씻어도 왜 계속 냄새가 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는 옷과 생활 환경이 냄새의 숨은 저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어도 옷과 침구에 냄새가 배어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첫째, 옷은 자주 갈아입고 올바르게 세탁해야 합니다. 특히 속옷은 매일 갈아입어야 합니다. 면과 같은 천연 소재의 옷을 선택하고 합성 섬유는 최대한 피하세요. 합성 섬유는 땀과 피지를 흡수하지 못해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세탁할 때는 30에서 40도의 따뜻한 물을 사용하고 가능하면 햇볕에 말리세요. 햇볕에는 자연 살균 효과가 있어 옷에 남은 세균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탁물에 식초를 반 컵 정도 넣으면 냄새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76세 이미경 할머니는 제가 평생 절약 정신으로 옷을 아껴 입었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속옷을 매일 갈아입고 자주 세탁하니 가족들이 엄마, 요즘 냄새가 많이 줄었어요 라고 말해요. 둘째, 침구류도 정기적으로 세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 평균 7에서 8시간을 침대에서 보냅니다. 그 시간 동안 베개와 이불에는 많은 땀과 피지, 각질이 쌓입니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침구류를 세탁하고 매일 아침 이불을 활짝 펴서 환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베개 커버는 더 자주 교체해 주세요. 베개에는 머리에서 나온 기름기와 노랫날이 많이 흡수됩니다. 72세 황선희 할머니는 전에는 이불을 한 달에 한 번 빨았는데 선생님 좋은 대로 일주일에 한 번 세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번거로웠지만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방 안에 기괴한 냄새가 확실히 줄었고 이제 손녀가 제 침대에 같이 누워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방 안의 공기순환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2번 아침과 저녁에 10에서 15분씩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세요. 신선한 공기는 실내의 냄새, 물질을 제거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실내 습도도 중요합니다. 습도가 너무 높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너무 낮으면 피부가 건조해져 각질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상적인 실내 습도는 40에서 60%입니다. 습도계를 구입해서 확인해 보세요. 넷째, 신발 관리도 잊지 마세요. 신발은 한 켤레만 신지 말고 두세 켤레를 번갈아 신어 충분히 건조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 속에 베이킹소다나 활성탄 봉투를 넣어두면 냄새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5세 박훈수 할아버지는 평생 같은 신발만 신었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2켤레를 번갈아 신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양말도 매일 갈아 신었더니 발냄새가 많이 줄었어요. 이제 손주들이 제 방에 들어와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환경 관리는 단순히 냄새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옷과 침구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공기를 자주 순환시키면 호흡기 건강에도 좋고 피부 트러블도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방법은 비싼 제품 없이도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2주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강 선생님, 정말 믿기지 않아요. 제가 선생님의 조언을 따른 지 한 달 만에 손녀가 다시 제 무릎에 앉았어요. 할머니는 제게 손녀와 함께 찍은 새 사진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진 속에서 할머니는 손녀를 품에 안고 행복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2주 만에 딸이 엄마, 요즘 냄새가 정말 줄었어요 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손녀가 할머니 품에서 좋은 냄새가 나요 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런 변화는 김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조언을 따라 꾸준히 실천한 어르신들 대부분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77세 방영호 할아버지는 손자가 할아버지 방 냄새를 언급한 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제 방에 와서 할아버지, 방이 좋은 냄새가 나요. 뭐 바꾸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제는 손자가 친구들을 데려와 제 방에서 놀기도 해요. 다시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냄새가 줄어들면서 어르신들의 삶은 놀랍게 변화합니다. 가족 관계가 개선되고 외출이 늘어나고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중한 사람들과의 물리적, 감정적 거리가 좁혀진다는 것입니다. 83세 이정숙 할머니는 손녀가 냄새 난다며 도망가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제 무릎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어 달라고 해요. 그 작은 손이 제 볼을 만질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에요 라고 행복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 냄새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린 방법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매일 충분한 물 6잔에서 8컵을 마셔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세요. 2, 하루 15에서 20분의 가벼운 산책으로 땀을 통한 정화를 촉진하세요. 3, 토마토, 블루베리, 녹차, 마늘과 같은 항산화 식품을 매일 섭취하세요. 4, 하루 3번 양치질하고 혀도 꼼꼼히 닦아주세요. 5, 3가지 핵심 부위인 피부 주름과 접히는 곳, 두피와 귀 뒤, 발과 발가락 사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세요. 6, 옷과 침구를 자주 세탁하고 방을 정기적으로 환기하세요. 이 방법들은 모두 돈이 거의 들지 않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싼 제품이나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손주들과 거리가 생기고 가족 모임에서 소외되고 사회 활동이 줄어드는 것은 더 이상 참고 살아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하세요. 제 인생의 황금기는 이제부터입니다. 85세 최영수 할아버지가 제게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최 할아버지는 냄새 나는 노인이라는 자기 인식으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가족 모임에도 잘 나가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후 최 할아버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매주 노인 합창단 활동도 하고 손주들과 함께 놀이공원도 가고 심지어 80세에 시작한 수영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냄새가 사라지니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러자 제 자신감도 돌아왔고 더 활발하게 활동하게 됐습니다.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이렇게 활기차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도 최 할아버지처럼 자신감을 되찾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개선되고 사회 활동도 늘어나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고독과 소외가 아닌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변화는 오늘 바로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필요한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고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